안녕하십니까. 서울 365외과 장태영 대표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문의 가려움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항문의 가려움증은 항문 질환 때문에 오는 증상 중에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출혈이나 통증, 항문 튀어나옴이 치질의 3대 증상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항문의 가려움증도 그 다음으로 많은 증상으로 내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문 가려움증으로 내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것은 항문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느냐, 설치지 않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항문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설칠 정도라면 항문 피부염이나 무좀균에 의한 피부염 같이 항문 주변에 아주 심한 피부염이 있어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인 가려움증이라고 하면 치액에서 가려움증을 오는 경우나 아주 초기에 피부염인 병변인 경우들이 많아서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냐, 잠을 못 주무시는 가려움증이 심한 정도냐 라는 것이 어떤 중증도의 감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항문 주위에 피부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부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알러지 피부염, 습진, 무좀 등등 여러 가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치액이나 치열 같은 항문 질환의 부수적인 증상으로 가려움증이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문에 부종이나 상처가 생기면 치유 과정이나 항문의 부종 자체 때문에 일시적인 가려움증 증상이 있는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항문에 치액이나 치열이 있는 경우에는 치액 때문에 항문이 붓거나 치열 때문에 항문에 상처가 남으로 인해서 부수적인 증상으로 가려움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청결하지 못한 상태 때문에 생기는 자극성 피부염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극성 피부염은 큰 범주에서 보면 피부염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어떤 불청결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자극을 계속 주어지는 항문을 계속 닦는다든지 하는 그런 자극 때문에 생기는 피부염이라고 해서 조금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단은 어떻게 내리게 될까요? 항문 가려움증의 진단은 우리가 항문을 직접 관찰하거나 직장경을 이용해서 항문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일단 항문을 관찰하게 되면 항문 주변에 가려움증이 있으신 분들은 항문을 긁어서 생기는 미세한 상처와 피부염 소견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가려움증은 주변에 치액이나 치열을 진단하고 주변 피부에 피부염이 없는 소견에서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문 가려움증의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 항문 피부염 중에서도 피부염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진단에 맞춰 잘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대부분의 항문 가려움증의 치료는 연고치료로 호전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항문 가려움증에 피부염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1차적으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발라서 호전시키는 경우가 제일 많고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이 무좀균에 의한 가려움증이라고 생각이 되면 무좀균 연고를 바르면 호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항문 가려움증의 원인이 피부염이 아니라 치열이나 치액 때문이라고 하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보존적인 치료, 좌욕이나 치질약, 치질연고 같은 것으로 가려움증이 호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극성 피부염 때문에 생기는 가려움증인 경우에는 그 자극의 원인을 피해줌으로써 가려움증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항문을 청결히 하고 잘 말려주는 것으로도 가려움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으며 꿀팁 중에 하나로 항문에 털이 많으신 분들은 왁싱 같은 것들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항문 가려움증, 흔히 소양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서 원인과 그다음에 진단 방법,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항문이 가려워서 밤새 긁지 마시고 병원에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 방법을 가지고 치료하시면 항문 가려움증은 굉장히 간단히 낫는 치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